맞아요. 특히나 우리 황태환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한의원의 아이들, 소아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네. 정말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을지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 네, 뭐 지금 아이들이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어린이집 다니는 순간부터 어른처럼 사회생활 하는 거라고 똑같이 얘기를 드리죠. 네, 그러니까 정말 어른처럼 어린이집으로 등원했다가 거기서 사회생활하고 또 이제 하원해서 또 집에서 하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저희보다 훨씬 더 어린 아이들이 그런 이제 단체 생활, 그 자체가 결국 아이들은 스트레스인 거죠. 그게 성인들도 낯설고 새로운 공간에 가면 적응하기까지 많이 힘든데 정말 요즘 어린 아이들은 빠르면 정말 돌 전부터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단체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질병에 많이 노출되고 아프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이나 성장 발달상의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 같은 소아한의원에 많이 내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럼 이제 그런 어린 아이들 아니면 조금 더 큰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그전에는 잠을 푹 잘 잤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네. 계속 자다가 깨면서 많이 울든지 어떤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 저희는 이제 한방에서는 야제증이라고 하거든요. 야제, 밤이 운다는 뜻인데요. 꼭 울지 않아도 그러니까 푹 자지 못하고 자꾸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상한 행동들 아니면 직접적인 이렇게 우는 것들, 정말 이제 울었었을 때 통제가 안 될 정도의 이제 자지러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가 갑자기 뭔가 잠을 푹 못 자지 못하고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됐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전에는 원래 잘 먹었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먹어도 잘 안 먹고 아니면 조금만 뭐 하면 이렇게 헛구역질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른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잠도 푹 깊게 못 자고 잠을 설친다든지 아니면 입맛도 떨어져서 밥맛이 없어진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안색이나 이런 걸 보면 건강하지 못하고 헬쑥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아이한테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들은 결국 새로운 이제 환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게 꽤 많이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타나는 질환들이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뭐 요즘 아이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틱이라고 해서요. 얼굴 쪽에 뭐 이렇게 근육들을 많이 눈을 깜빡이든지 아니면 입을 막 술룩술룩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음성 틱이라고 해서 이런 흑기침 같은 아니면 이상한 소리를 그러니까 흉내낼 수 없는 소리들을 반복적으로 내는 틱 증상들이 많습니다. 봤더니 유병률이 거의 4%. 그 말은 곧 정말 요즘에 한 반에 한 명은 틱 환자가 있다는 그 뜻인데요. 그리고 이제 틱을 많이 받는 상황들이 결국에는 이제 너무 어려서부터 이제 과도한 이런 경쟁에 많이 노출되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자녀가 예전처럼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아이한테 여러 가지 쏠리는 이제 관심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 중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틱, 그게 오래되면 이제 만성 틱, 그리고 이제 만성 틱 중에서도 이렇게 운동 틱이라든지 음성 틱이 같이 나타나는 뚜렛이라는 조금 더 길게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자녀의 스트레스가 심해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틱 증상들이 1년 이상 지속이 된다 싶을 때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 계속 방치를 했었을 때는 오히려 더 만성화되고 더 이제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당연히 사회생활 하는데도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가면 결국 왜 이렇게 틱을 유발하는지를 어느 정도 유추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이런 내 신경의 전달 물질을 교란을 시킨다든지 호르몬 분비에도 교란시키면서 그게 악영향을 끼치니까 틱 증상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와 비슷하게 스트레스 말고도 이제 일반적인 감기약들 또한 이런 중추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똑같이 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으니까요. 네. 혹시라도 자녀가 틱이나 뚜렛으로 고생한다면 이제 스트레스에 최대한 덜 노출시킬 수 있게끔 이제 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 혹시라도 이제 감기약을 조금 많이 오남용 중이라면 감기약 복용 또한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황태원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가 나는 사항은 한의학에서는 전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근육이 뒤틀리듯이 어떤 불편하다 그 뜻인데요. 그럼 이렇게 전근이 생기는 원인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혈열,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말하는 이제 피가 탁하다는 뜻인데요. 그럼 이렇게 탁해지는 원인으로서는 술이나 고기, 그러니까 이제 기름지고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혹시나 이제 찬바람에 많이 노출된다. 그 말은 어쨌든 찬바람, 온도가 차지면 우리 몸의 혈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육들이 쉽게 수축해지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전근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진액 휴손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뭐 위장염,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토사라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어쨌든 구토라든지 설사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 진액이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근육들을 제대로 영양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전근과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도 거기에 보면 당뇨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얘기했었던 혈열, 그러니까 이제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술 많이 먹어서 어쨌든 이렇게 혈당이 높아지는 상황하고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또 순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다가도 지가 날 정도면 혹시나 주무실 때 발밑에 좀 베개를 받치셔서 발을 어느 정도 좀 높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 이렇게 족욕이든 가욕이든 하셔서 조금 다리 쪽을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다리를 주물러 주신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는 순환을 돕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당뇨나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절될 수 있게끔 먹는 음식들 또한 가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평소 생활 습관 관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계속해서 쥐가 나는 증상도 잘 치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 시청자님께서 다리를 움직이는데 좀 느리긴 하지만 가능하다고 해주셨지만 그쵸. 발바닥이 먹먹하고 감각이 이상하다라고 호소를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이 부분도 한의학에서는 마목이라고 해서 뭐 저리고 이런 감각 이상이 뻣뻣한 나무와 같다고 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말하는 기운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몸에 내 살이 내 살 같지 않고 어떤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운 순환들이 안 되는 원인으로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기허,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이제 기운이 떨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또 하나는 습담, 이거는 뭔가 이제 앞에 있는 상황들처럼 뭔가 기름진 걸 많이 먹는다든지 그로 인해서 내 몸에 이제 습담이라는 노폐물들이 많이 꼈었을 때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혈이라고 해서 한방에서는 이렇게 혈액 순환 중에 어떤 병리학적인 탁한 상황들을 어혈로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어혈이든 습담이든 기허든 여러 가지 이유로 기운 순환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니까요. 당연히 기허 같은 경우에는 치료는 이제 복이라고 해서 기운을 나게 하는 약들을 먹는 거고요. 습담이면 습담을 치료하는 노폐물들을 배출되는 약들을 먹는 거고요. 어혈이면 당연히 이제 어혈들을 잘 치료하는 이렇게 조금 치료 방식은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이제 정건하고 똑같은 방식인데요. 그럼 어쨌든 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보온을 잘한다든지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주물러 준다든지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한의원 내원하셔서 이렇게 침뜸, 온열 치료들을 받고 하시면 그래도 전보다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